야, 근데 우리 어디가? 그래? 따라와. 야, 어디 가냐? 깜짝이야. 나 강남. 강남? 놀러 가? 궁금해? 궁금하면 따라와. 왜 강남 인강이냐고? 우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거든. 전국 지자체 유일의 중고등 전문 교육 사이트. 사교육 없이 강남 인강만으로 명문대 합격. 전국 수강생의 선택. 강남 인강. 스타 강사 70명과 함께하는 1095개 강좌. 가입비 1년에 5만 원이면 365일 모든 강좌 수강.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꿈꾸는 자의 이유 있는 선택. 굿 초이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새로운 세상, 더 나은 내일.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힘찬 발걸음. 우리가 강남 인강을 선택한 이유가 아직도 궁금하다면 무조건 따라와. 따라와. 내 청춘의 선택, 그 중심에 강남 인강. 여러분 반갑습니다. UA 저는 이만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남 인강에서 예비 고3을 위한 라이브 설명회 과외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서 여러분 들으시니까요. 그야말로 과외죠. 귀 쫑긋 세우시고 제 얘기 잘 들으시면 내년도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고3은 무지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어저께 생명과학 2 때문에 재판 결과도 있었고 요즘 담임선생님 면담도 할 것이고 정시모집 지원대학 찾느라고 이제 바쁠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 한번 저는 또 눈코 뜰 새가 없는데 그 와중에 시간을 내서 예비 고3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같이 마주 앉아서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지랑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은 예비 고3도 들을 거고 예비 고2도 들을 거고 예비 고1도 들을 것이고 어쩌면 부모님이 들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늘 강의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항상 우리 학생들은 뭔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남이 무엇인가 체근하고 독촉해야 열심히 하지 그냥 두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말로 저 선생님 꼰대다 그러겠는데 꼰대도 좋습니다. 제 인생관이니까.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는 뭔가 이렇게 감독을 하고 이렇게 보듬어 안고 나쁜 말 하면 갈궈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 부모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런 게 있죠. 영양사, 애들을 잘 먹여야 하는 영양사의 역할, 그 다음에 애들을 라이드하는 그 운전기사의 역할, 그런가 하면 애들의 정보를 갖다 주는 매니저의 역할, 그런가 하면 감독자의 역할도 있고 뭔가 기도하는 기도자의 역할, 그 다음에 격려하는 격려자의 역할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매니저와 감독자의 역할이다. 그래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제 양력 나와 있고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겁니다. 도대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나를 알아줘야 내가 더 할 건지 말 건지, 때려칠 건지 공부할 건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설명에 앞서가지고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은요. 왼쪽과 오른쪽이 왼쪽은 인문계고요. 오른쪽은 자연계입니다. 그리고
인문 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적은 누적 백분위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험생을 한 줄을 쫙 세우는 게 누적 백분위예요. 그러니까 만약 0.3이면 전체 수험생 가운데 내가 0.3% 위치에 있다.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는 거죠. 그죠? 이게 누적 백분위예요. 그 다음에 평균 백분위는 뭐냐? 이건 국수 영탐 등급을 백분위를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요. 누적 백분위가 더 정확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거 어떻게 보는데요? 고3, 이제 고3이 돼서 6월과 9월에 평가와 모의평가를 보면 평균 백분위가 나오고요. 여러분 그 고1, 고2 때 보는 학력평가는 오른쪽에 기타 사항에 누적 백분위가 나와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고 나이치가 요 정도니까 어느 대학 정도 가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언론 볼 때 우리 고1, 고2 때 성적표에 나오는 누적 백분위가 25가 넘어가면 인서울대학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5 정도가 돼야지 인서울대학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대학이 몇 개가 있나요? 대학이 한 19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왜 190개라고 얘기하냐면 없어져요. 이게 자꾸. 원래 200개가 넘었는데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농담삼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이름 되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없는 대학? 고구려대학, 신라대학, 백제대학, 조선대학, 고려대학, 가야대학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 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조선, 고려 이런 대학 가운데 없는 대학이 뭐가 있을까요? 이원영 선생님 없는 대학이 뭐 있어요? 신라대, 가야대, 미쳐버려.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대학이 다 있습니다. 고구려대학 없을 것 같으죠? 저 전라도 나주에 가면 있습니다. 다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서울대학은 한 40개 됩니다. 40대학 가려고 치면은 적어도 백분위가 25 이상은 돼야 되겠다. 누적 백분위가. 그리고 평균 백분위는 75 이상은 돼야 인서울대학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분위 98 서울대 고대연대, 95 서강대 상대 이대 한대, 93 경희대 시립대 외대 중앙대 교대 건국대 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왼쪽은 인문계, 오른쪽은 자연계예요. 보면 우리가 얼른 딱 봐도 자연계가 훨씬 가기가 좀 널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죠? 네. 더군다나 요즘 요번에 수능 시험에 자연계가 유리하다 지금 난리 뻘거덕이잖아요. 네. 자연계가 유리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등급으로 익숙해, 등급.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보시라고 등급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 대학 가려면 이 정도의 등급은 나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왼쪽에 있는 건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일 때 내신 등급이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정시에 갈 때 수능 등급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을 볼 때, 야, 이 대학 갈 수 있겠나? 또는 뭐 이 대학 못 간다, 간다. 보시면, 교과로 가려면 우리가 이름 들어본 대학에 가려고 치면은 어느 정도가 나와야 돼요? 네. 1.X가 나와요, 1.X. 난감하죠. 난감하네. 그죠? 그 다음에 정시에 가려고 쳐도 2등급 때는 나와야 이름 들어본 대학에 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나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시면, 쭉 나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이름 들어본 대학은 앞에 일자를 찍어야지 갈 수 있다. 그런데 한국외국어대학은 자연계가 빈칸입니다. 이만기가 실수했나? 이게 아니고요. 자연계는 용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서 제가 일부러 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정도 잣대를 가지고 가야 이 정도 대학 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여러분 느낌이 오죠.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자. 뭐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또 나은 사람도 있잖아요. 농담이고요. 포기하시면 안 돼. 아직 여러분 고1, 고2이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일단 잣대를 보고 우리 애가 어느 정도 간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 또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잘 보셨으니까요. 자, 올해 치러진 수능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강태종 평가원장이 생명과학 투 오류를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죠? 연세가 6세 되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평가학자인데 물러나셨습니까? 왜 그러느냐? 문제 잘못 검토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내년도 시험은 굉장히 철저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올해 수능부터 얘기해 보면 terribly difficulty CSAT 무지하게 끔찍하게 어려웠던 수능 시험이었다. 그럼 내년도 수능 시험은 이건 반대급부적으로 좀 쉬울 겁니다. 올해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특히 국어는 올해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쉽지 않았다. 역시 미적분이 유리했다. 인문계 수능 최저 완전 비상, 과탐이 어려워서 표점이 올라가면서 문과 친구들은 조금 낙심하고 이과 친구들은 유리해졌다. 일선고등학교가 멘붕에 빠졌다. 멘탈이 붕괴가 됐다. 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시험 못 봤단 말입니다. 멘탈 붕괴죠. 그런가 하면 그럼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평가원이 문제를 잘 못 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간과했다. 즉 공부를 안 했던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COVID-19 블루, 우리가 오늘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우울한 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 그만큼 공부를 안 했는지를 평가원에서 잘 파악을 못했다.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년도에는요. 보니까 지금 내일 모레 18일서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접종한 사람도 4명밖에 못 모입니다. 또 그날부터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 내년까지 간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블루를 3년을 겪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년도 시험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평가원은 쉽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알았거든요. 쉽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문제를 쉽게 낸다는 거고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푼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은 불수능이 아니라 마그마 수능이고 용암 수능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뭐냐? 관심 있는 것은 내년도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겁니다. 내년도는 평이하게 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여전히 수학은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체감률을 높이려고 할 건데 이건 평가원의 의도지만 어렵고 쉽고는 결국은 귀신도 모른다. 예,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험도요. 1교시 국어 다들 평이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만기 선생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저요. 똥줄 타는 줄 알았습니다. 왜? 남들은 다 쉽다는데 나만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맞았습니다. 유일하게 입시 기간 중에서 저만 맞췄는데. 그죠? 근데 결국은 그럼 내년도도요. 평가원이 쉽게 내도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어렵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입시의 개요, 내년도 입시의 개요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흐름이에요. 내신 강화, 교과 강화, 수능 강화, 학종 약화, 논술 약화, 비교과 약화, 특기자 약화인데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제 고2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은 5학기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4학기가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1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난감한 것이 뭐냐면 이미 내신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지금쯤에는 내신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신을 포기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 내리지 마시고 저는 가능하면 지금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자녀분들의 고2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이놈을 족칠까요 말까요? 아니면 내신을 포기할까요 말까요? 얘 수시에 가야 하나요? 정시에 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담임선생님과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니까 우리 비대면으로 가시죠. 영상통화 하시거나 줌이나 그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아니면 뭐 말도 섞기 싫으시면 카톡도 있잖아요. 카톡으로 우리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이 아주 충분한 판단을 줄 겁니다. 어머님의 자녀는 내신 성적에 회복 기미가 없기 때문에 내신 포기하고 정시에 뛰어드시죠. 이런 거 조언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이 아이는 내신 그래도 아직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시죠.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신 성적의 위력이 크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면 갈 기회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요즘에 돈 얘기에 한번 돈에다 비유해 볼까요? 내신 성적은요 현금이에요. 현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교과는 뭐냐? 비교과는 이건 상품권 앤드 쿠폰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은 뭐냐? 수능은 크레딧 카드예요. 신용카드예요. 어떻게 비교하느냐? 여러분 현금은요 어디에 가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쿠폰이나 상품권은 그 백화점에 가야만 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요? 다 만병통치인 것 같지만 코스트코 가보세요. 현대카드 아니면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가장 폭넓은 건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이 좋으면 갈 대학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내신, 네 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입시라는 것은 내신 챙길 수밖에 없고 학종은 비교과를 폐지가 단계가 그러다 학종은 위력이 있습니다. 왜? 주요 대학은 학종으로 많이 뽑으니까. 결국은 수능과 교과 내신, 수능 아니면 교과 내신을 잘 풀어주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때 국영수를 탄탄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국영수가 아니고 수학, 국어, 영어인 것이다. 그 다음에 과탐, 그 다음에 사탐인 것이다. 그래서 달러 빚을 내서라도 강남인강을 끼고 살아서라도 여러분 국영수 성적을 올리지 않으면 이번 겨울방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입시를 한번 흘러보면 요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요 페이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페이지예요, 여러분. 꼭 캡처해 놓으세요. 첫째, 수능의 영향력이 무지하게 강해졌어요. 수능의 영향력 무지하게. 그러니까 수능은 위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내신도 역시 강해졌는데 논술고사는요 대상자는 적어지지만 위력은 여전합니다. 논술은 저희 입시 전문가들 가운데 어떤 분 따님이 이번에 연대 논술로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논신입니다. 연대 논술을 보는 건 논술의 신밖에 못 붙어요. 그렇죠. 근데 수능 취재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로또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논술고사는요 위력은 여전합니다. 근데 논술은 누가 하느냐? 내신 안 좋은데 수시엔 가야 되는 자사고나 특목고 친구들이 논술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학생부의 비교과는 약해지면서 학종, 교과 정성평가로 변한다. 학종 원래 비교과 중심인데 그러나 그 비교과뿐만 아니라 내신의 위력이 커진 것이죠. 5번 그 선택 과목 선택이 중요해진다.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 권지형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전공과 연관된 뭔가 선택 과목이 있다고요. 그 과목을 여러분 이수해 줘야죠. 예를 들면 요즘에 문제가 되는 생명과학 2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생과 2는요 대부분 의학학 계열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6번 학생부 요소 중에서 세특이 강조가 된다. 예, 세특이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입시는 세특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설명이 되겠지만 세특을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습니까? 세특은 전교생을 다 써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특을 잘 쓰는 방법은 첫째,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둘째,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세 번째, 담임선생님들하고 눈을 마주치며 친근함, 케미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패밀리어, 친숙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특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어머님들 한번 비교해 보시죠. 매일 만나는 친구분이 할 얘기가 많습니까? 어쩌다 만나는 친구분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는 만나도 할 얘기가 쌓입니다. 그래서 전화 1시간 통화하고도 끊을 때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그러고 끊습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마찬가지입니다. 친근감이 있는 아이 세특을 쓸 얘기가 많은 겁니다. 7번 이건 블라인드 효과 때문에 전국형 저사고를 제외한 학교의 후광효과는 흐려집니다.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강남 인강이니까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들은요 블라인드 처리의 피해자입니다. 왜? 내신 받기 어려운데 이 학교가 강남 학교인지 강남 학교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학교 숙명여고구나. 내신 받기 어렵네. 3등급
아유, 훌륭한 거지. 이런 생각을 사정관들이 한단 말입니다. 이 학교 진선여고, 아이고, 거기 내신 받기 허벌나게 어려운데 다 압니다. 그런가 하면, 아, 이거 서문여고, 야, 여기는 박 터지는데 다 알아요. 단대보고, 중대보고, 경기오고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왜? 빠른 시간 내에 수백 명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전국형사사고는 알아요. 민사고 알 수 있죠. 대원외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7가지가 올해 입시, 내년도 입시의 가장 큰 키예요. 요거 한 장 딱 캡처해 놓으셔서 지 얘기를 잘 들으시고 실천만 하시면 좋은 대학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종 얘기부터 해볼까요? 학종은요,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거기에 쇠특이 포함되고, 전공적 합성은 과목의 선택에 포함되고, 인성은 공동체 의식이 중심이 되고, 발전 가능성은 주도적인 경험이 중심이 돼서 도대체 이 아이가 수업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그 결과 어떤 영향을 갖추게 됐는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본인이 얼마나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가 한눈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체크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와 연관해서 서울대학교가요, 요강을 바꿉니다. 근데 사실은 나 서울대 갈 거 아닌데, 근데 서울대가 모든 입시를 선도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은 이건 이제 2024니까 올해 고1입니다. 올해 고1부터 핵심 권장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과에 올라오시면 요런 과목을 들어라라고 서울대학이 제시해. 그 과목을 안 들으면 감점 뽑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학이 과탐2 응시를 완화합니다. 수능 시험에서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2를 보지 않아도 서울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 변경이 됩니다. 왜? 애들이 안 하니까. 서울대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원 가지고도 서울대를 넘볼 수 있는 그야말로 뛰어난 연고대 최상위권 아이들을 서울대학이 싹 쓸어가겠다고 하는 욕심이 나온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눈으로 볼까요? 왼쪽에 이런 모집 단위를 가려고 치면 핵심 권장 과목 이런 거. 예를 들면 수리과학부에 가려고 치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꼭 들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학교는요, 이과는요, 확통을 안 배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서울대학은 핵심 권장 과목으로 확통을 듣고 오라는데 우리 학교는 핵심 과목 확통을 안 해요. 어떻게? 그럼 난 감점량에서 떨어져요? 아니죠. 서울대학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고 그 학교에서는 이과 애들이 확통을 이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영어로 말하면 excuse, 양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이 방과후 수업이나 온라인 교실온.com에 가서 온라인으로 확통을 들었다. 그럼 그 친구는 기특한 거죠. 서울대학에서 야, 넌 내가 꼭 뽑아야 되겠다. 얘는 주도적인 경험이 있구나 하고 이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근데 가만히 한번 쭉 보시면은요. 여러분 왼쪽이네. 가만히 보시면 주로 이과잖아요, 그죠? 문과는 거의 없죠. 주로 이과예요, 그죠? 주로 이과한테 권장 과목이 중요하다. 근데 핵심 권장 과목은 꼭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권장 과목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은 있겠죠. 조금은. 그래도 의무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내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신만 그런 게 아니고 수능도요. 특정한 모집 단위에 가려고 치면 특정한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이를테면 유형 21 보시면 물리천문학부 물리학 전공,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 화학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기 이런 데 가려고 치면 수능을 볼 때 물리화학 가운데 하나를 꼭 응시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지구학 1, 생명과학 1 이거 했으면 서울대학은 이런 과들은 응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치면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마 애들은 화학 1을 대부분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학 1, 생명과학 1 이거 하면은 서울대 의과대학은 못 가는 겁니다. 올해 고1부터. 올해 고2는 아니고요.
이런 내용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대학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댓글을 잠깐 보다 보니까 이성동 님이 고구려, 아까 없었던 대학, 고구려인데 고구려 대학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동 님, 땡, 틀렸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023 전형계획부터 보겠는데요. 일단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고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입니다. 고른 기회, 사배자가 늘었습니다. 이건 올해 고3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정시 모집이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이 늘었습니다. 왜? 비수도권은요, 애들 모집이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좋은 애를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갖다가 채우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선발권이 있는 대학, 또 하나는 모집해야 하는 대학입니다. 지방대학은 상당수가 모집해야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을 늘려가지고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되겠다는 얘기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골라 뽑아야 되겠다는 얘기고, 약간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또 애들을 또 쓸어 담는다 그랬다가 또 혼날라.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인원수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죠.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이 늘고 수도권은 정시 모집이 늘었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교과가 늘었죠. 교과가. 정시가 는 게 아니라 교과가 늘었습니다. 종합도 늘었죠. 그죠? 왜 그러냐. 지방대학들이 종합을 늘렸어요. 수도권 대학은 종합을 줄였고요. 논술 11,000명 여전히 건재합니다. 수능은 6만 9천. 오히려 수능 전형이 좀 줄었네요. 그죠? 이건 지방대학 때문에 그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지방과 수도권을 나누어 가지고 인원수를 딱 했는데 보시면 수도권은 수능 위주가 44만 3천 명인데 지방은 2만 6천 명입니다. 그렇죠? 종합도 194명, 이건 정시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숫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른 기회. 고른 기회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집에 유공자가 있는지, 그죠? 특히 광주 전남 지역 분들은요, 5.18 유공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 고른 기회라고 꼭 그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어느 해에는요, 일반 전형보다 더 성적이 높기도 합니다. 복불복입니다. 근데 대체로 높지는 않다. 높은 적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지정.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보다 유리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과생이요, 문과로는 막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문과생이 이과를 지원하기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꼭 하고 와라. 과탐 2과목 이수해라. 이걸 정해놔가지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은 거의 다 여기 다녀요.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등등 거의 모든 대학은 수학이나 과학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잖아요. 탐구는 과학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인 경우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60개쯤 되는 대학들이 이렇게 지정해놨어요. 근데 문과는 그렇게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문과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문과 친구가 이과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영역이 또 어려웠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완전히 그 이과생들한테는 꿀 빠는 입시가 돼버렸어요. 꿀 빠는 입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과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일정입니다. 일정. 언제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제가 바라옵기는요. 수시 모집은 2022년 12월 26일 날 17시 59분, 5시 59분에 띠링 전화 받는 거. 여기 저 연세대학입니다. 귀하는 무슨 과에 추가 합격됐습니다. 마지막 순번입니다. 이 전화를 받는 게 제일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 모집에 그 학과에
꼴찌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근데 더 좋은 건 정시 모집, 꼴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MT를 못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 2배. 그 다음에 2023년도 서울시의 16개 대학 유형별 모집 비율, 이건 정시 모집이 무지하게 늘었다 그 얘기입니다. 40%씩 됐습니다. 근데 2월 인원까지 따지면 거의 한 40원 5% 된다고 치면 이제 수시에 목맬 이유가 없다. 정시 모집도 얼마든지 널널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개 대학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부터 뭘 볼 거냐면 주요 대학입니다. 주요 대학이 전형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는 건데 결론이 뻔합니다. 수시 모집 최저학력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군 배치가 바뀌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애들한테 편하도록 내신 반영 교과목도 줄여주고 그런 게 있는데 볼까요? 보시면 건국대, 최저를요 다시 폐지합니다. 그죠? 적용했다 폐지하고. 그런가 하면 경희대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수능 최저를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경희대학 선택 과목도 반영하고 있고요. 이걸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변경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3들은 아는데 고2는 아니 뭐 바뀌기 전 걸 봤어야 변경된 걸 알죠. 여러분들은 그냥 새롭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에 보시면 수능 최저를 낮추었네요. 국수영탐 3개 합이 5, 그죠? 1, 1, 1, 2 이런 식으로 하다가 3개 합이 6으로, 그러니까 2, 2, 2 나와도 붙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완화했다.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이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줄이거나 없애고 수능 최저를 낮추고 과목 수를 줄이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형을 좀 넓히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전형을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서울시립 때 뭐 이렇게 바꾼 게 많아요, 그죠? 학생 종합을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서 뽑습니다. 수능 최저를 조금 낮추었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미적분과 기하에서 그냥 확통도 포함시키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바꿨네요. 아이고, 성대는 더 많이 바꿨네요. 성대는 보면 학교장 추천을 제적수의 4% 하다가 10%. 그러니까 만약에 200명인 그 고등학교는 4%면 8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10%니까 20명 늘린 겁니다. 늘리면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세대학 같은 경우도 약간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신 반영 방법을 바꿨습니다. 한양대학도 논술에서 학생부 평가를 10% 낮췄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좀 적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 낮추고 과목수 줄이고 교과 비중 낮추고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외에 다른 요소 없애거나 비중을 낮춰가지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말은 좋아서 수험생의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냉정히 따지면 뽑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이대 나와 있고 외대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외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에다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네요. 그렇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요. 행동 강령으로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할 거냐. 행동 강령인데 여러분 행동 강령 보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면 내일은 이 시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입설명회가 라이브로 열리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뭔지 아시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진로에 도움될지를 또 새로운 분이 나오셔가지고 맨날 저만 보면 지겨우니까 여러분에게 강의 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같이 하시고요. 어쨌든 또 그런 분들도 이 방송을 볼지 모르는데 보시면서 이 시간에 대한 유의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팅창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적어주시면 제가 강의 마치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연대별 로드맵 갑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 고2 2023은요.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됐습니다. 소논문 기재 금지고 수상 경력은 한 학기에 하나만 포함됩니다.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되어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올해 고2가 마지막입니다. 안타까워죠. 그러니까 올해 고1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고2까지만 자기소개서가 남아있고요. 추천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가 됩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네, 그 다음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교과활동. 학생부 얘기입니다. 올해 고2, 3과 고1이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 고2, 지금 예비 고3들은 입시가 바뀌면 골치 아파져요. 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활동, 과목당 500자 적는 거 똑같은. 근데 방과학교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과 수업을 들어도 학생부에 적을 수가 없어요. 종합의견 500자. 종합의견은 추천서의 대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고3 담임을 쓸 수가 없고요. 고1과 고2 담임 교사만 적을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활동은요. 자율동아리 연간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를 하는 동아리. 이게 30자까지만 해당하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만 기록이 되고 소논문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지만 대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연간 500자. 오른쪽에 있는 건 고1이에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요.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데 학생부상에서 종합의견에 특기사항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적는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교내 봉사. 올해 고2, 고3은 교내외 봉사활동을 적습니다만은 올해 고1은 개인 봉사는 적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2까지는 개인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올해 고1은 개인 봉사할 필요가 냉정히 말하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 700자 있고요. 수상경력인데 이게 중요하죠. 올해 고2까지는 한 학기에 하나씩 수상경력을 씁니다. 그런데 올해 고1은 상 받은 것은 대입 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1은 교내 경시대에 나가는 것도 고민 끝에 나가셔야 됩니다. 상을 받아봐야 대학 입학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2는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한 학기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상을 고3 때 고르게 되는데 상을 잘 골라야 돼요. 그럼 제가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려요. 내가 국문과에 갑니다. 그런데 고1 때 내가 전교 100일장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시 고1 1학기 때 교내 수학경시 때 금상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적을까요? 나는 국문과에 갑니다. 교내 100일장 은상을 적을까요? 교내 수학경시 때 금상을 적을까요? 어떻게 적을까요? 여러분. 이원영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면 또 욕할까봐 질문을 안 합니다. 그 옆에 여자 선생님도 앉아 계신데 망신당할까봐 안 해요. 뭐를 적을까요? 우리 감독님들한테 한번 질문해볼까? 뭘 적을까요? 금상? 은상. 그러니까 국문과니까 교내 100일장 은상. 이래서 내가 안 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경시 때 금상이 더 매력이 있어요. 수학경시 때 금상. 수학경시 때 금상. 왜냐하면 대학은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국문과라고 꼭 작가만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국문과, 연대 국문과, 고대 국문과, 인하대 국문과, 국문과만 쓴다 그러면 100일장을 써도 되는데, 이게요, 다른 과, 국문과만 쓰지 않고 다른 과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은 국문과, 고려대학은 경제학과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상은 하나 적으면 6개 대학에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제도가 개판인 거죠, 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 제도 탓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똑똑한 거. 그런가 하면 또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얘니까. 내가 기계공학과에 갑니다. 기계공학과에 가는데, 고1 1학기 때 물리경시대 금상, 1학년 2학기 때 물리경시대 금상, 2학년 1학기 때 물리대 금상,
2학기 때 물리대 금상, 물리학 경시대 금상을 4번 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하게 수학 경시대에는 장려상밖에 못 탔는데 고1 때 수학 경시대 장려상을 탔습니다. 그러면 고1 때 뭐를 적을까요? 물리학 금상을 적을까요? 수학 경시대 장려를 적을까요? 이미 제가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뭘 적을까요? 물리학 금상을 적을까요? 수학 경시대 장려를 적을까요? 고1 1학기 때 금상. 그렇죠.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틀리면 계속 틀려야 되고. 보세요. 물리 금상은 고2 때 적어도 되죠. 같은 상이니까. 그죠? 근데 수학 장려는 고1 1학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수학 장려를 적는 게 더 좋은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이제 제가 간단히 얘기해서 원리를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은요, 올해 고2까지는 반영이 되는데 올해 고1은 반영이 안 돼.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독서활동한 내용을 어디에 적어요? 네, 세특에 적거나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적어두는 게 좋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고2, 고3과 올해 고1의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죠? 표를 보시면 많이 다르잖아요. 수학 경력 다릅니다. 맨 밑에 또 아주 짬을 해서 자기 책 선전을 해요. 또 두고 보는 수능국어 절대 제가 쓴 거예요. 이거 보면 뭐 국어는 만점 받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행동 강령을 설명드립니다. 수능은요 무조건 철저하게 이번 겨울방학 때 수능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난다. 근데 꼭 학원도 괜찮아요. 과외도 괜찮아요. 근데 더 좋은 건 인강이라고 봐요. 왜냐면 마음껏 들을 수 있죠. 수시말 들었죠. 한 번 듣고 또 들을 수 있죠. 진도 체크 가능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인강은 자제력이 없으면 인강 듣기 힘들어요. 인강. 자제력이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딸 하나 계집애 하나 둘이 그러는데 저희 두 애들은 인강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한 가지의 신앙은 야간 자율학습이 실력을 높인다고 하는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강이 최고라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인강은 정말 좋거든요. 강남인강 좋은데 이상하게 애들이 메가스터디, 이토스 이런 것만 선호하는데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비교해 보시고 어쨌든 수능은 이번 경험방학 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내신은요. 내신은 지금쯤에 고2는 지금쯤 판단 내리셔야 돼요. 포기할 건지 말 건지. 근데 고1은 아니에요. 당내, 닥치고 내시는 자사거든 특목거든 당내예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 비중이 커요. 진로 선택보다는. 그렇죠. 동아리 활동, 아까 독서활동은 올해 고1은 반영이 안 되지만 올해 고2, 고3은 반영되기 때문에 세특에 적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적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서 읽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모든 책은 내가 어느 날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읽었다. 뭘 보다 보니까 무엇이 궁금해서 이걸 찾아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어책 읽을 실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번역서는 원서를 읽었다고 하시면 되는데 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톰 소여의 뭐 이런 것들은 원서로 읽을 수, 로빈슨 크루소 원서 가능한데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어려워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능하면 너무 어려운 책은 피하세요. 왜? 교수님들은 알아요. 이 책이 어려운지 그래서 꼭 질문을 던져요. 애 수준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질문해서 면접 때 확인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쓰면 안 돼요. 제가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올해 고1은 개인 봉사 가능하니까 열심히 쓰시고 근데 올해 고1은 점점 봉사활동 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봉사활동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한 20시간 정도, 21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진로활동, 수상경력 아까 얘기한 거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올해 고1은 반영하지 않아요. 수상경력 올해 고1은 반영하지 않고 올해 고2는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회가 뭐냐? 정과 연관해서 역량. 그러니까 가장 역량을 잘 보여주는 대회에 나가시고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과 우상은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거죠. 효행상. 이거는 저일까요, 말? 체크할까요, 말까요? 효행상. 모범상. 체크할까요, 말까요? 세 번째 기회를 드립니다. 효행상. 체크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효행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의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가는 친구들은 효행상 체크하세요. 왜? 그건 인성, 그런 대학은 인성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문과 친구가 이과상 받은 거 요거 아주 매력적이에요. 왜? 대학은 점점 융합형 인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추천서 페이지 자기소개서 있습니다. 종합의견, 담임쌤하고 잘 맞아야죠. 인성을 적어주는 거니까. 소논문은 쓰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죠? 단체 활동 할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도가 매우 높죠. 과목당 500자, 3년간 40개 과목 23,000자. 뭘 쓰느냐? 태도는 별로입니다. 성취 기준,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했고 그 공부 결과 얼마나 실력이 늘었나를 보여주는 게 성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사와 눈을 마주친다 이런 거 써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 써봐야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독서 관련 내용도 적을 수 있고요. 그죠? 아, 실비아 킴님이 수학 금상이 왜 국문과를 가느냐고요? 국문과 간다고 수학 못하는 법 있나요?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융합형 인간을 할 때 수학 경기들이 좋아요. 요즘은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별걸,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정말 부러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즘에 어제 오늘 서울대학교가 합격자 발표했죠. 주위에서 좋은 소식 들은 사람 많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가 가능한 과목은 연구보고서 내용을 쓸 수 있는데 제목은 쓸 수 없습니다. 학교 학생부 과목 선택, 블라인드 정보, 고금리 소수 과목. 어려운 과목도요, 선택하면 성적이 안 나와도 대학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특히 서울대학은 노력하는 학생, 자기 주도적인 학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세특. 이런 내용은 세특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세특에 쓰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담임선생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피해는 없고 근데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영재교육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셀프 학생부 안 되죠. 사배자 찾아보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얘기. 이건 현재 고2입니다. 고1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번과 2번 합쳐가지고 한문을 만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자, 두 개입니다.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써야 되는데 노력, 진로와 관련한 노력입니다. 본인의 노력이 자기소개에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공부 안 했지 뭐 활동한 게 없으면 학습 경험만으로 1500자를 쓰셔도 됩니다. 왜? 자기소개서의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아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요, 자기소개서 안 받은 대학들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참고 자료입니다. 학생부 사용 설명서가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쓰셔요, 적당히. 그리고 너무 어렵게 쓰시면 안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인성이니까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에 이대희 사정관님이 썼던 글에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기소개서 무엇을 담는가? 나를 소개하기보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가? 내용이 평가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내가 돋보이는 주제인가? 또 너무 어렵지 않은가? 너무 어렵게 쓰면 면접할 때 들통이 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것 같아요. 나의 능력을 보여주었는가? 자기소개서는 능력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돼요. 왜? 그럼 뭘 쓰느냐? 1번에는요. 대학에 진학해서 수학할 능력,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역량, 지원 동기, 지적 호기심, 노력, 성장 정도 등등을 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노력 정도와 지적인 호기심.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과에 가고 싶다. 진로와 연관해서. 그죠? 저는 옛날에 고1, 고2, 고3 때 2개 과를 가고 싶었어요. 하나는 국문과, 하나는 국사학과, 역사와 인문을 제가 좋아해서. 그죠? 결국은 뭐 국문과에 갔습니다만. 근데 제가 그때 주로 연구했던 게 훈민정음. 제가 고등학교 때 훈민정음을 연구했어요. 연구는 아니고 공부를 했죠. 대학 와서 훈민정음 공부하고, 그죠? 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학종으로 갔다면 저는 쓸 얘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 정말 훈민정음 해박한 지식을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물어봐요. 만기야, 그게 뭐였지? 그럼 제가, 예, 나라 말씀이 중국의 나라였습니다. 금방 얘기했습니다. 그럼 국어 선생님이, 맞아. 수학 시간이요? 네, 맞았습니다.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결국 국어선생님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마니아층을 써주면 됩니다. 2번은요, 공동체에 대한 노력. 여기서 공동체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등. 아마 학교, 지역사회가 제일 좋겠죠. 그런 내용을 써주면 좋겠고요. 수능 얘기 갑니다. 요즘 시험, 문이과 통합형 수능인데, 보시면, 볼까요? 빨간 색깔은 공통 과목이고요. 파란 색깔은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에 더 시간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특히 수학이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문과생 확률과 통계하세요. 이과생 미분과 적분 기하하세요. 왜? 그게 낫습니다. 근데 문과 친구가 미적분이 성적이 잘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미적분을 좀 해봐야 되겠다. 공부의 양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문과생은 확통, 이과생은 미적하시고요. 제가 강의를 하다가 채팅창을 보니까 고1, 고3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가슴에 품고 늘 보시면서 주무시기를. 그럼 좋은 대학 갑니다. 넘어갑니다. 제2외고는 뭐 할까요? 제2외고는요, 그냥 맘만 내키는 거 같아요. 알아와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제2외고 위력이 많이 떨어져서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어 공통입니다. 화작이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엄매가 잘 나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문과 성향의 친구들은 화작을 하고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 엄매를 합니다. 수학은 문과 확통, 이과 미적.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미적과 기의 수능 최고점이 똑같았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 절대평가는 뭐라 그럴까요? 일정한 점수만 되면 등급을 주는 건데 영어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영어를 잘했던 친구들이 수능 때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나요? 초등학교 때 한 2년 이상 외국에서 살다가 온 친구, 그래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영어를 안 해서 결국 나중에 된통 당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영어는 꾸준히 하시게 되고요. 한국사, 이과생은 한국사 강의를 한번 좀 들어주기를 당부드려요. 그 다음에 사과탐, 원래는 이과는 과탐, 문과는 사탐인데 원래 취지대로 하면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친구들이 뭘 많이 했냐면 생활과 윤리 많이 했죠. 사회문화 많이 했고 한국지리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과 친구들은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학원 많이 했죠. 그리고 이과인데도 실력이 안 되면 사탐 2개도 됩니다. 근데 한 60개 대학은 과탐을 안 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죠. 그죠? 원하는 대학, 수도권 대학을 못 갑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지방대학들은 뭐 상당수 대학이 과탐을 안 하고 사탐을 해도 이과에 갈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지방대학에 좋은 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방이란 이유만으로 안 가는데 눈 한번 질끈 감고 4년 고생하면 지방공사, 지방공공기관, 큰 대기업 취업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을 그 목맬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대학 나와도 꽈만, 특히 공대 지방대학 모빌리티, 배터리, 뭐 사이버 또는 기계공학, 드론, 핀테크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만 나오면 인공지능서부터 반도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데 나오시면 없어 못 데려갑니다. 수도권 대학 아유 참 안타까운데 우리 친구들 무조건 서울만 오려고 그러네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여드리는 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인데 이 정도 시간인데 이건 뭐 흔히 보시면 되는데 1교시가 국어예요. 어렵습니다. 1교시에 멘붕 오면 2, 3, 4교시 망치니까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길 당부드리고 근데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적이 점수가 잘 나온다. 확통보다. 이유는 이 조정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공식이니까 그냥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눈여겨 보여주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미적분, 기하, 확통 가운데 각각 이 선택 과목별로 공통과목 성적을 내서 비율대로 곱해주면서 성적을 조정해 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려운 과목을 하는 친구들에게 점수를 조금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확통, 미적, 기하 가운데 뭐가 제일 어렵냐? 미적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적을 한 친구들에게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 이 조정 점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미적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문과생이 확통 모르고 미적한다? 그러면 그건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그 점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방식에서는 내용이 어려우며 분량이 많다는 여겨지는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에게 우수한 과목을 준다. 그리고 공통과 선택이 있는데 선택을 잘 본 친구보다 공통을 잘 본 친구가 성적이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얘기가 뒷페이지에 써 있죠. 두 수험생의 선택 과목이 같다면 조정 과정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배점 비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배점 비율이 큰 공통 과목 원점수를 높게 받은 수험생의 최종 평균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이유는 가끔가다 예외도 나오긴 하지만 공통 과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원점수가 높고 공통 과목 원점 평균이 높고 편차가 높고 원점 평균이 낮고 편차가 낮으면 조정 점수가 높게 나온다. 한마디로 그냥 시험을 기하를 잘 보면 점수가 잘 나오고 미적을 잘 보면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어려운 과목을 잘 보면 좋은데 문제는 확통을 하다가 미적은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문과생들은 확통하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탐을 신청한 친구가 약 8,000명이 미적을 했더라고요. 성적이 잘 나왔는지 의문이지만 하여튼 그건 그렇게 수학 실력이 뛰어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기피하세요. 성적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일자를 찍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기도하면서 겨울방학 학습법으로 넘어갑니다. 겨울방학 학습법은요 그냥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제가 물 한 잔 먹고 말씀드릴게요. 그 고2는요 숨 쉬는 시간 빼고는 공부하셔야 돼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숨 쉬는 시간 빼고 공부하세요. 주세요 그냥. 질문 들어온 거 프린트해서 가져와. 어휴 책으로 한 권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고2는 숨 쉬는 거 빼고는 공부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니까 나가지 마시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국어인 경우는 기출문제를 잘 보세요. 모든 과목 공이 기출문제에서 답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문제 풀어보시고 강의 듣고 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개념인 기출. 기출 문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영어는 일단 어휘력입니다. 영어는 어휘력. 영어는 어휘력이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 듣기평가 공부하시면 되고 역시 영어도 기출문제가 관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사탐하고 가탐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보기, 그림. 왜? 지구가 도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문제가,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력이 제일 큰 게 사탐, 과탐이에요. 특히 과탐은 기출문제 위력이 무지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사과탐은 보기, 그림, 사진, 도표를 통한 기출문제 확립이 제일 중요한 거. 국어, 영어, 수학 역시 기출. 그러니까 오늘 교합방학 학습법의 기본은 뭘 보라고요? 기출문제가 관건이다. 기출문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8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질문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해결. 여러분 오늘 그 선질문도 있고요. 오늘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채팅창을 먼저 한 3개 하고 그 다음에 종이로 갑니다. 간호학과 지망생인데 문이과 중 뭘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간호학과는 대체로 문과와 이과를 나누어서 뽑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계열 속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됩니다. 간호학과는 대체로 문과와 이과를 나누어서 쿼터로 뽑기 때문에 상관없다 말씀드려요. 근데 그래도 얘기해줘요. 이과가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고1 화자과 문법 중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이건 뭐 본인의 실력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 언매를 고르고요. 문과 성향의 친구들은 화작을 고릅니다. 근데 뭔가 맺고 끊는 게 마음에 들면 언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야니, 강남 인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야, 이거는 그 밑에다가 우리 이원영 선생님이 답변을 다실 거예요. 강남 인강 신청하는 법. 회비 내면 되죠? 5만 원. 만 원. 1년에 5만 원. 옛날보다 올랐네. 옛날에 3만 원이었죠. 제가 강의할 때 3만 원인데 제가 강의를 떠나니까 올렸구만. 강남구 청장님 너무하시네. 올렸어. 다음이요. 한 번 더. 교대로 지원합니다. 교대도 문이과 차이가 많이 있나요? 별로 차이 없습니다. 내신 잘 받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팅창은 일단 질문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올려주시고요. 자, 하나 볼까요? 대학교별 취업률을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별 취업률은 이건 어디에 있냐면 한국교육개발원에 가시면 취업률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있고요. 또 어디 가면 있냐면 어디가에 가면 어디에 있습니다. 즉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가시면 그 대학교 정보를 하는데 나와 있고요. 또 학교 알림이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 취업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어떤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까 얘기했죠. 수학, 국어, 영어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강남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이과 통합에 따른 새로운 대입 전략. 문이과 통합이라고 새로운 대입 전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야 배가 부르겠습니까?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른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문이과 통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갑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무슨 공부? 수학, 국어, 영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음입니다. 정시준비. 수능 잘 보면 정시는요. 눈 딱 감고 내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수능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시준비는 아무리 똥통학교를 다녀도 본인만 정신 단디 차리면 수능 준비는 잘 됩니다. 학원도 있고 과외도 있고 인강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인강입니다. 다음요. 사설 모의고사. 그렇죠. 사설 모의고사가 있죠. 대성도 있고 종로도 있고 이투스도 있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이용해야 하는 과목별 분량 및 사설 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수능과의 관계. 사설 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수능과의 관계는 이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과목별 분량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본다고 치면은 기관이 3개니까 한 달에 2개에서 3개씩 보니까 가능하면 한 달에 2-3개는 한번 풀어보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가요? 다 좋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기초학습의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교합학, 기초학습. 기초학습은 딴 거 없습니다. 인강을 통해서 기본 개념 강의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인강의 주의할 점은 통제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인강 들으러 왔다가 네이버에서 클릭, 암흑의 노출 과다, 허걱 이게 뭐야. 한 30분 날아갑니다. BTS 어쩌고저쩌고 한 30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초기 화면을 네이버로 해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뭘로 해놓는다고요? 강남인강, EBS, UA 이런 걸로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를 해놓으세요. 아니면 그냥 About Blank로 해놓거나 아니면 구글 괜찮아요. 아니면 네이버 웨이드 있어요. 웨이드. 네이버 웨이드는 그냥 검색창만 딱 뜨거든요. 그래야지 네이버 같은 거 안 좋아요. 거기 그 뭐라 그러죠? 그걸 클릭을 유도하는 걸 뭐라 그러죠? 클릭을 유도하는 거. 스미싱만. 들었는데. 나중에, 어쨌든. 그래도, 하여튼, 그런 거, 하여튼, 말도 안 되네요. 어쨌든. 대입 전형들 간의 정확한 차이점. 대입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는데, 실기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논술은 논술인데, 교과 전형은 내신 위주입니다. 종합 전형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고요. 교과 전형은 여전히 건재한데 종합 전형은 좀 줄고 있습니다. 논술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전형입니다. 다음, 올해 약대 등급컷과 내년 약대 준비 시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까? 약대 등급컷 높을 겁니다. 아마도 의대, 치대 다음에 약대일 거예요. 더군다나 수도권 대학의 약대는 지방대 의대와 맞먹을 겁니다. 준비할 내용 내신 성적 잘 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대도 갈 기회가 많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정시 비율이나 주요 대학의 변형적인 입시 전형, 요건 아까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다 공부한 적 있죠, 그죠? 요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 암호를 걸어 놓으세요. 아무나 다운받으면 안 되니까 암호는 2만기 최고. 그 다음에 고3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니까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 끊임없는 노력, 강인한 체력.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표 계획이라고 봐요. 계획표를 잘 짜면 고3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3에서 성적이 확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적은 확 오르지 않아요. 성적은 항상 서서히 오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팍 오를 때는 그야말로 노력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숨 쉬는 시간 빼고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볼까요? 현재 고1 수학은 어떻게 예습하면 될까요? 현재 고1 수학은 인강 들으시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건축가를 희망하는데 지방 일반고인데 상중 어느 대학 추천 좀 해주세요. 이건 건축가는요, 그야말로 대학마다 성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최근에 인기가 식었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사관학교와 연고대 비교 가능한가요? 사관학교가 연고대보다는 조금 미치죠. 연고대보다는 미치고요. 연고대도 학과 나름이죠. 특히 사관학교인데 공사는 상당히 높잖아요. 공사. 그 다음에 지우스님, 인강중 네이버 금지. 지당하신 말씀. 인강중 네이버 금지. 좋습니다. 정시로 국문과를 가려는데 세특을 신경 써야 되나요? 신경 써야죠. 주로 국어적인 내용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원하니까 그냥 국어만에 한정하지 마시고 똑똑함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체육교육과 어떤 과목? 체육교육과 예체능계는요, 국어하고 영어, 사탐 쪽에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국영탐 쪽에 집중해 주시고요. 공사 지원식 그 공사가 있는 지역대학교. 여기서 공사는 공군사관학교가 아니고요. 무슨 공사, 농어촌 공사라는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대학이 유리합니다. 40% 정도를 지역인재를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30, 40%를 뽑기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신이 최하인데요. 정시로 승부가 가능하나요? 정시는 수능이 위주이기 때문에 내신 상관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인강만 듣고도 좋은 성적 가능할까요? 정영규님,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왜? 제가 인강 강사였고요. 저희 집 아이 둘 다 인강으로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학원 잘 안 갔습니다. 갈 시간도 없었고, 인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 증인, 그래서 아까 제가 인강에 신앙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채팅창 들어올 동안 선질문 온 거 해결하도록 합니다. 불수능 넘어 용암수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어려운 수준이어서 등급이 폭락했다면 인문계에서 낮은 등급을 보완할 게 논술과 면접에는 없나요? 논술과 면접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내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입을 준비하기 전에 무슨 마음가짐? 사실 저는 이걸 말씀드려요. 대입을 준비,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2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공부해서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떠올리면 저는 마음가짐으로 좋다고 봅니다. 전 지금도 그런 거 떠올립니다. 나의 20년 후는 과연 어떠할까? 제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늘 20년 후에 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입을 준비하기 전에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시면 공부가 잘 될 겁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방법. 학점제라고 별거 있나요? 그 과목에 대한 시험을 잘 보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죠. 내년 수능 수학 올해와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올해 고3과 올해 고2는 교육과정이 동등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똑같습니다. 스카이에 최저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과가 있나요? 그럼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또 수능 최저가 없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도 수능 최저가 없어도 붙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 종합전형 세특을 잘 쓰려면 첫째, 공부를 잘해야 되고, 둘째, 시험을 잘 봐야 하고, 세 번째, 수업 시간에 튀어야 하고, 네 번째, 담임쌤하고 케미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 쓸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현재 정시에도 수시로 입시가 집중되어 가고 있는데, 아니죠. 정시에서 수시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 정시로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수능의 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단 수도권 대학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음, 논술에서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잘 쓰면 되죠. 근데 논술은요, 교과예요. 이과 논술은 수학과, 문과 논술은 국어하고 사탐 실력이 있으면 논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신 등급학교를 갈 수 있는 대학과, 요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했죠, 그죠? 제가 표로 보여드렸죠, 그죠? 내신 컷, 수능 컷. 다음, 예비고3에 가장 필요한 습관. 예비고3에 가장 필요한 습관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습관.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습관. 그죠? 공부는 머리로도 하지만 몸으로도 합니다. 앉아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능을 준비할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넘어갈게요.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 인문계 고등학생입니다. 대학교와 학과 중 어떤 것에 더 비중 두고 준비해야 될까요? 어렵죠, 그죠? 근데 저는
이과는 아무래도 학과 위주, 문과는 대학교 위주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고2 1학기 때 내신을 못 챙겼는데 대외는 많이 챙겼습니다. 정시가 나을까요? 고2 1학기면 결국은 세 학기가 내신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수시는 5학기로 가기 때문에 세 학기가 안 좋으면 나머지 두 학기 때 월등하지 않으면 만회가 어려워요. 정시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수시를 잘 넣을 수 있나요? 내신이 좋으면 수시 넣을 기회가 많죠. 다음에 이제 채팅창으로 와서 한번 볼까요? 지방 명문, 뿌뿌체리님, 지방 명문고 내신 4이고, 모고는 2, 3, 3, 2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정시 노려볼 수 있을까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2, 3, 3, 2는 중대 소프트웨어 학과 정시 노리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치열어 노력하시죠. 그러면 될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고1, 고3 아까 질문하셨어요. 현역 인문계 논술 준비는 언제부터? 인문계 논술 빨리 하세요. 고2 때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연계는 고3 때 수학 진도가 끝난다고 해도 늦지 않는데 고2 인문계는 좀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체육교육과 수시보다 정시 어떤 게 유리한가요? 이건 수시 하다가 안 되면 정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의학과 선택하면 어떤 게 유리한지 수학, 기하와 미적분력. 미적분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른 게 어떤 학생은 기하가 자기 취향에 맞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의학과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미적과 기하라면 공부를 해보면 본인이 느낄 거야. 나 기하가 맞네. 올해 같은 경우는 미적과 기하의 표점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 하시면 됩니다. 기하는 약간 또 미적분과 결이 달라서. 그 다음에 내신 타기 쉬운 지방 일반고라면 전교 어느 정도야 인서울 가능할까요? 편차 2 정도 나옵니다. 전교 45등. 몇 명가 돼요? 300명 중에 45등이면 교과도 되고 학종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올리는데 노력하시면 되네요. 여학생 고1이면, 또 여학생 고1이면 아직도 기회가 많으니까요. 내신과 수능을 골고루, 교과와 학종을 골고루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도 고1 여학생은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김우주님이 체육교육과 중학생 엄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래요. 수시, 정시 어떤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수시에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정시로 돌리는 거지. 그렇죠? 어차피 실기는 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김우주님 또 질문하셨네. 자사고 일반고 선택 어떻게? 저는요, 일반고 예찬론자예요. 일반고. 왜냐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자사고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일반고가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선질문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시로 대학교에 가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능 잘하시면 되죠. 심플해요. 내신 망했는데 수시 지원할 때 최대한 높은 데가 어떻게 가나요? 내신이 망하면 수시는 논술밖에 없습니다. 논술을 열심히 하면 최고의 대학도 갈 수가 있습니다. 논술 잘하는 법, 이과는 수학과, 문과는 국어하고 사탐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 농어촌 전형이요. 농어촌 전형은 한마디로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그만큼 혜택이 많아요. 물론 어떤 해에는 일반 전형보다 어려울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농어촌 전형은. 그 다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정시가 어떻게 떨어졌고 성적 어떤 전략? 이건 올해 고3인가 봐요. 성적 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점수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가셔서 가장 쉽게 말하면 점수를 입력하면 추천대학 나오는 그 추천대학을 보고 가면 거의 붙습니다. UA나 진학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5, 6만 원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짜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빈종이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채팅창은 김우주님까지 있는데, 자, 제가 질문을 기다려드립니다. 오늘은 과외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책상 앞에 앉아서 자 볼까요? 네, 정영규님, 고1 때 모의고사 성적과 고3 때 모의고사 성적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많습니다. 고1 때 성적이 고3 때 성적과 바로 연결됩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차이가 있는데 고1과 고3, 고2와 고3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얘가 맘먹고 놀지 않는 한. 그러니까 고1 때 성적이 고3까지 가는 경우가 꽤 높다. 상관관계가 꽤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특만에 준비 못했고 행특은 잘 쓰여주기는 것 같고 담임과의 관계도 좋은데 화목수 세특을 챙기지 못했다. 어떡하나. 세특 컨설팅 안 받으셔도 돼요. 시중에 보면 책들 좋은 거 많아요. 그 책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쓰고 싶은 내용을 소과목 같은 데 적어서 내면 담임선생님이 반영해 줄 거예요. 그러면 담임선생님과 이 얘기를 통해서 쓰시면 되지. 그 컨설팅은 안 받아도 됩니다. 받으면 더 좋겠지만 돈이 들잖아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 박성희님, 소프트웨어를 좋아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보 올림피아드 나가면 이점이 있는지요? 이점이 있죠.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많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면 특기자이기 때문에 반영이 다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그런 걸 좋아하면 대회에 나가서 상 받으면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건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고1이고요. FS님, 이과인데 논술 준비는 수학 진도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논술학원 가도 되는데 논술은 학원 가서 좀 대비가 되고요. 학교는 대비 잘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과는 수학 진도가 끝난 다음에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까 수학 진도, 수학 복습, 수학 기초체력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요. 원래 질문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잘 안 올라오네요. 마음이 아파요. 자, 질문 없으면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질문이 없다고 치고 제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비 고3은요. 올해 고3들 하는 상황을 잘 보시면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올해 고3은 이미 끝났지만 올해 고2는 예비 고3은 숨 쉬는 시간 빼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의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가야 자존감도 있고 여러분 인생도 해피해집니다. 좋은 대학을 안 가도 원하는 대학 가시면 해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창에 올라왔습니다. 임명이 우리 아이가 화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수가 많지 않아서 화학쌤이 계시지 않아서 혼자 공부 중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학을 선택했는데 화학쌤이 안 계세요. 혼자 공부합니다. 인강화로 가능합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강화로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강은 만능주의자입니다. 본인 노력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인강에 훌륭한 강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강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빅데이터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통계학과 지원합니다. 보통 문과 통계학과는 응용통계학과고요. 이과는 통계학과인데 어디를 가도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성적에 맞는 데 가시면 됩니다. 요새 국어 과목 공부 모의고사 풍년입니다. 이감 상상 많은데 비쌉니다. 비싸죠. 이거 안 풀어도 됩니다. 비싸면. 그리고 친구한테 얻어 풀어도 되고, 그죠? 모의고사는 한 달에 하나, 한 달에 2개 정도 푸시면 되고요. 고3 때는 뭐 한 달에 2-3개 풀어도 되는데 그 비싸죠. 사실 올해 이감 상상 한수가 좀 적중을 많이 못 시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비싼 건 분명합니다. 얻어서 푸시죠. 뭐. 그리고 또 안 풀어도 EBS 교재 좋은 거 많아요. 인간교재, 강남인간교재 좋은 거 많습니다. 안 풀어도 됩니다. 화학, 물리, 지구과학, 생물 어떤 걸 선택하라고 권하면 좋을까요? 임명희님. 그건 화학이나 지구과학, 전 화지가 낫지 않나. 임명희님은 화지. FS님, 이만기 선생님, 영상에도 접하게 돼 반갑습니다. 늘 지금처럼 조언 부탁. 저도 늘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물리화학, 화학생물. 근데 이거는요, 아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화학, 물리 원하면 화학, 물리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괜히 어머님이 거기에 관여했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끝까지 원망을 받습니다. 아이가 이과라 물화생을 선택이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수능 준비할 때 그래도 유리한 과목은 어느 것일까요? 물화생보다는 생화, 화생지가 유리하죠. 근데 탐구경역은 이게 복불복이라 어떤 걸 유리할지는 수능 시험이 끝나봐야 알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끝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국어 수능 공부를 혼자 하려면 기출이 좋을까? 인강되는 게 좋을까? 자, 기출이 좋으냐, 인강이 좋으냐. 기출 문제를 강의한 인강이 있어요. 그런 걸 들으시면 돼요. 강남 인강에도 있죠, 그죠? 기출 인강. 들으시면 됩니다. 국어 공부요, 인강으로 충분합니다. 인강의 위력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만기 선생님의 두 딸 인강으로 좋은 데 갔습니다. 한 명은 신촌에 있는 S대, 한 명은 관악에 있는 S대. 다음.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안 올라와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 질문인 줄 알았어요.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질문인 줄 알았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내일 이 시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입설명회가 열립니다. 꼭 여러분 들어주시고요. 주위에도 홍보해 주십시오. 내일 강남인강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강을 설명회를 한다는 점 안내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기억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